톰 행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죠. 이 배우가 나온 영화는 일단 다 재미가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쓴 소설이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이 있어요. 천사와 악마. 그것을 영화로 다시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개봉이 됐습니다. 2시간 반짜리인데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천사와 악마. 근데 그 영화는 로마에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 로마 관광을 공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여러 유명한 건물들이 그 영화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를 한번 관광하셨던 분들은 그 영화를 보면은 아 저기에 내가 갔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종교와 과학입니다. 종교와 과학. 이 종교와 과학은 우리가 인류가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관계입니다. 종교와 과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러나 옛날에는 종교가 더 세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부정하는 과학 이론이 나오면은 그 과학자가 혼이 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말을 했죠.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그 전에는 뭡니까?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들이 움직인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갈릴레오는 것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가지고 지구는 여러 이 광대한 우주의 여러 가지 천체 중에서 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그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관측도 하고 해서 물리학의 아버지죠. 뉴턴과 함께 갈릴레오는 뉴턴보다 한 100여년 앞선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체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는 데가 피사의 사탑 해가지고 이게 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데가 있죠. 피사라는 그 피렌체 근방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피사의 사탑이 있는 그 광장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주 훌륭한 건물들이 많은 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아주 제일 좋은 명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갈릴레오는 그러나 당시에 교황청에 도전했죠. 당시에 교황은 성경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지구가 중심이다. 따라서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주장을 하면은 한때는 불태워 죽였겠습니다. 이단으로 몰아보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종교재판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이단에 가깝다. 이단이라고 해서는 불태워 죽이는데 이단에 가깝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 노학자를 연금시켜버렸습니다. 그 10년 뒤에 갈릴레오가 아주 고독하게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4년 동안은 갈릴레오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이론을 남겼습니다. 말하자면 갈릴레오야말로 과학의 입장에서 종교에 도전했다가 개인적으로 아주 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의 힘이 점점 세워지면서 결국 18세기부터는 성경과 과학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과학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믿고 그러나 과학은 과학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종교와 과학은 공존해야 된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런 종교와 과학과 정치가 분리되는 이 세상이 된 것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8세기부터니까 18세기 불과 한 300년 전에 비로소 종교에서 정치가 떨어져 나오고 과학이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후진이냐 아니면 선진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종교와 정치가 한 덩어리냐, 종교, 정치, 과학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이게 후진 사회예요. 종교는 종교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그 다음에 정치는 정치대로 가야 됩니다. 남북한에서 보면은 남한은 이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아주 성숙된 사회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이 세계가 다 하나로 되어 있죠. 종교, 주체사상이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주체사상이 과학을 못 살게 봅니다. 과학은 무시해버립니다. 과학 무시하는 게 무슨 질문이에요? 아직도 김일성이가 우리 곁에 있다. 아직도 김일성이가 우리 곁에 있다. 김일성은, 조선일보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이게 다 과학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을 무시하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봉건체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제로 한 영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갈릴레오처럼 이 과학 이야기를 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을 그 세력들이 복수를 해가지고, 복수를 하려면 과학적인 방법을 해야 되니까 핵물질과 비슷한 반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티칸을 폭파시키기 전에 추기경을 4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한 사람씩 차례로 죽이다 하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영화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뭐 서양 역사책을 영화를 보시고 나와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서양 역사책을 쭉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세계사 교육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갈릴레오가 1942년에 죽었습니다. 78살까지 살았습니다. 1942년, 1642년. 요 때가 어떤 해냐? 1642년. 아주 유럽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유럽에서 중세에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14세기에 이 흑사병, 패스트가 퍼져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갈릴레오가 1642년에 죽었는데 1618년에서 1648년 사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조교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신교도하고 구교도가 싸워가지고 독일이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또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슬람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신교 구교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죽은 게 1차 세계대전이죠. 또 1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시기에 또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만큼 죽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독감이죠. 독감. 스페인 독감이 퍼져가지고 세계에서 한 1억이 죽었습니다. 1억. 그래서 요새 우리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신경을 바짝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이렇게 하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아주 의미 있는